2025년 7월 9일, 오늘 한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와, 오늘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3,133.74포인트, 0.60% 상승 마감했고요. 네, 그동안 좀 답답했던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정말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죠? 0.78% 올라서 790.36으로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장을 위로 밀어올린 힘이 대체 뭐였는지, 특히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 두 가지 좀 상반된 요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잠깐 저희가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분석 내용은 7월 9일 마감 시황 기준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어떤 주관적인 분석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특정 종목 매수를 권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죠. 코스피가 장중에 3,137포인트까지 갔어요. 이러면서 최근에 좀 갇혀있던 그 3,055에서 3,115 박스권 상단을 아주 확실하게 돌파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시장 에너지가 진짜 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돌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은 어제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건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천억 원 넘게 팔았거든요. 맞아요. 매도했죠. 네, 그런데도 지수가 올랐다는 거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한 4,310억 원 정도 순매수로 받아내면서 지수를 딱 방어했어요. 와, 개인이 올렸네요, 그럼.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야기 같은 외부 변수가 분명 있었는데도 지금으로서는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더 강하게 이끌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국내 정책 기대감의 핵심, 오늘 시장에서 제일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국증권, 롯데지주 이런 종목들 막 급등하고 인포바이는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요. 기업이 사들인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아예 없애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주주들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주당 가치가 높아지겠네요? 네.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아하. 특히 그 코스닥의 인포바잉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무려 51%가 넘거든요. 와, 51%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러면서 상한가를 딱 기록한 거고요. 증권주나 지주사들도 이런 주주 환원 강화 흐름에 대한 기대로 같이 좀 강세를 보였죠. 정말 강력한 정책 모멘텀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구리 관세 50% 부과 예고 때문에 관련 종목들 희비가 아주 크게 엇갈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리를 실제로 다루는 이구산업 같은 기업 주가는 오늘 13.91%나 급등했고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구리 선물 가격 오르는데 베팅하는 각종 레버리지, ETN 상품들 있잖아요. 네, ETN. 이런 것들은 20% 넘게 폭등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구리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인버스 ETN 상품들은 25% 이상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고요. 이야,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악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는 그런 양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관세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발 이슈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 이것 때문에 방산주들도 좀 움직였죠? 네,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이 다시 좀 제기되면서 S&T 다이내믹스나 LIG 넥스원 같은 방위산업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요? 네, 이게 또 K방산 육성이라는 우리 국내 정책 기대감하고 맞물리면서 좀 시너지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K방산이랑 같이 또 하나 눈에 띄는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NHN KCP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또 어떤 배경인가요? 네. 최근에 금융권에서
원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네네. 이 사업 경쟁이 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HNKCP는 아시다시피 국내 전자결제 시장 1위 사업자고 수십만 가맹점이라는 아주 강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탄탄하죠. 여기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11개나 추론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또 유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아하, 발행과 유통 둘 다요? 네, 그런 기대감이 확 몰리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돼서 상한가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든 업종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반도체 쪽은 좀 약했죠? 삼성전자 실적 우려에다가 관세 영향 얘기도 있고.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유렌 AI는 데이터 자산 가치 부각되면서 급등했는데 또 감자 후에 변경 상장한 알파칩스는 하락 마감했고요. 네.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이 우세했지만 업종별로는 아주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매도세는 좀 부담인데. 네,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점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말고도 상법 개정 같은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 추가 정책 기대감.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정책 수혜주 중심의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변수요. 이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은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내부 정책 동력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슈들은 단순히 그냥 반짝하는 테마를 넘어서 우리 증시의 어떤 체질 개선이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내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시장에 스며드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통상 환경,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투자자 여러분의 시장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국내 정책 모멘텀이 시장을 주도할 때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글로벌 변수가 갑자기 터진다면 현재 주목받는 이런 테마들이 과연 얼마나 그 충격을 잘 흡수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